파트별 문제풀이 마지막이다. 그죠? 자, 오늘은 아마 중개 실무 파트, 그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개 실무 파트. 자, 봅시다. 중개 실무. 중개 실무는 수록되어 있는 것이 총칙, 그리고 대상물의 조사 확인, 대상물의 조사 확인, 그리고 거래계약 체결, 작성 실무, 그리고 개별법에 대한 실무, 그리고 경공매, 입찰대리, 요 내용들이 중개 실무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은 뭐 궁금한 게 요런 정도, 우리 시험에 문항 정도가 배분율은 총칙은 많이 나오면 한 문항 정도, 대상물의 조사하기는 3문항에서 5문항, 거래계약 체결하고 작성 실무는 하나 정도, 개별법에 대한 실무는 주인법, 상인법 각각 한 문항씩 많이 나오면 2문항 정도, 경공매 파트는 2문항은 고정 출제입니다. 경공매 한 문항, 입찰대리 한 문항은 고정 출제고, 많이 나오면 3문항까지. 보셔도 알지만도 우리 실무 파트는 대상물의 조사 확인하고 경공매, 입찰대리 파트면 잡아줘도 90% 이상은 끝이 납니다. 주인법, 상인법은 민법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하셨고, 저도 자료 내드리고 기본 골격은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오늘은 우리 대상물의 조사 확인부터 체계도 문제 자체가 대상물의 조사 확인부터 문제가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교재 페이지 292페이지, 그죠? 교재 페이지 29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이 실무는 이 책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형이 이런 정도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한번 대상물 조사하기는 골격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입니다.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자, 대상물의 조사 확인하는 우리는 방법에서 출발합니다. 대상물의 조사 확인하는 방법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자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중개 업무를 하실 때 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공부상, 그죠? 공부상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방법,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방법,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조사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조사 방법이, 일반적인 조사 방법이 공부사항을 통한 조사. 공부사항을 통한 조사, 이 공부사항이 뭡니까? 이게 서류입니다. 서류상을 통한 조사가 가장 보편적인 조사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서류를 통해 조사하실 때 그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서류를 통해서 조사하느냐, 그 물건의 권리관계는 어느 서류를 통해서 조사하느냐, 그 물건의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어느 서류를 통해서 조사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요. 전체 골격을 잡으시고 문제는 유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체 유형을 한번 개념을 잡으시고 문제 유형은 파트별로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문제 유형을 익히면 되는 거고. 자,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른 말로 사실적인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적인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토지와 건축물의 사실적인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 토지에는 뭡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지형, 경계, 지세, 방향 이런 것들이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구조, 용도, 방향, 건축 연도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정규 수업에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예를 들면은 등기부 등본하고 대장이 중복되었다 내용이, 즉 등기부 등본 갑구에도 표제부에도 면적이 나오고 토지 대장에도 면적이 나오는데 중복됐다. 중복됐을 때는 어느 공부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중개업자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까? 면적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왜 등기부보다는 대장이냐? 이런 사실적인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 먼저 적시를 하고 등기부에 이기합니다. 즉 정확도가 대장이 더 정확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접근하시면 되겠고, 권리관계는 등기부상 확인되는 권리와 등기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등기부상 확인되는 권리들은 공시에 관한 사항이잖아. 이 공시에 관한,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시력이 있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여러분, 공시력하고 공신력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점.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공시력은 뭡니까? 외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게 공시입니다. 그럼 간주의 힘까지는 아니지만 추정력, 간주의 힘까지는 아니지만 추정력 정도의 힘은 부여하는 게 공시력이고, 공신력은 법률적인 효과까지를 부여받는 것, 그게 공신력입니다. 공시력은 뭡니까?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갖추는 정도, 공시력.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공시력만 줍니다. 그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이지 그 사람 것이다로 간주는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력하고 공신력, 이렇게 공시에 관한 사항은 뭡니까? 공시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배우시면 되겠고, 우리는 등기부에서 확인 안 되는 권리 대표적인 게 분묘기지권, 장사법, 자연장지, 이게 등기부상 확인 안 되는 권리로서 우리가 올 수업에 다뤄야 되는 거고 우리 시험에 한 문항 출제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권리에 관한 사항은 대장하고 등기부가 중복되었다. 대장 중심이겠나요? 등기부 중심이겠나요?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자, 그리고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공법상 이용 제한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뭐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용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중개법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개공사는 실무활동하는 것이 대상물 조사 확인할 때 거래에 관련되는 사항만 우리는 실무활동해가지고 하고 시험에 출제됩니다. 공법상 거래 규제가 우리 시험에는 원래 세 가지가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농지법,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다 다뤘을 거고, 우리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농지법,
농지법만 공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고, 농지 임대차 시험에 한 문항 다룹니다. 우리 당연히 오늘 다 우리가 여기 관련되는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공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가장 조사되는 우선 공부가 뭐겠습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기준되는 공부입니다. 공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기준되는 공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공부사항을 통한 조사에서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게 가장 정확한 실무활동이냐 설명드렸지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시험 나는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1차적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맞나요? 틀리나요? 1차적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기본적인 사항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그걸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물건 변동 시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요. 물건 변동 시에는 등기를 요하는 게 맞지만 등기부를 요하지 않는 권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법정 이상권이나 유치권 등등등, 법정 저당권 등등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들도 우리 개공사는 조사하기 난 의무가 있나 없나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우리 내용들이, 우리 실무 파트에는 우리가 내용에서 그 공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그 공부를 1차적으로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아닌 걸로 봐도 무리 없다. 그래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고, 이렇게 대상물의 이렇게 공부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부사항 조사 기본, 권리, 공법, 여기 3개 파트 중에서 2문항에서 3문항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특히 분묘기지권하고 농지법은 거의 현재 추세가 매년 출제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도 거의 내년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많이 나오면 3문항, 작게 나오면 2문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플러스 그보다 여기 공부상 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작성실무. 작성실무입니다. 작성실무는 시험에 4가지 유형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성실무는 가장 복고풍적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충분히 수업도 연습했습니다. 물건의 우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입지 조건란에는 어떤 내용들을 기재하느냐 기억은 나시죠? 그리고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에는 뭡니까? 어느 내용들을 기재하느냐. 환경조건란에는 어떤 내용들을 기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꼭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 양식 제일 뒤에 양식 5페이지에 나오고, 그리고 114페이지 요약집 114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여러분 실무에서 한 2-3문항 거기서 다 뺏깁니다. 우리 요약집 114페이지 늘 연습했지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이 우리 4가지 서식 다 기재되는 거라든지 뭐 또 기재가 안 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등을 연습했습니다. 일단은 뭐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에는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느냐. 즉 입지 조건란에는 뭐가 기재됩니까? 여러분 입지 조건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입지 조건을 다른 말로 여러분 접하기 어려우면은 위치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접근성이 낮습니다. 자, 물건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건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적으라 이 말이잖아요. 야, 그러면 너희 물건 샀을 때 그 물건 너희 물건 주변에 도로망이 좋으냐?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건물의 주차장은 좋으냐?
학교는 있느냐? 교육. 마트는 있느냐? 판매. 병원은 있느냐? 의료시설. 이게 입지 조건 안에 기재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위치로 생각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에는 뭡니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관리,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제일 뒤에 우리 혁신 그래 공부하지 마시고 제일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제일 뒤에 양식 보면 주거용 확인 설명서 있지요. 거기 그지? 거기 있잖아. 그지? 거기에 다 나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확인 설명에 그 입지 조건란에 기재되는 거,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에는 뭐가 기재되는지 주거용을 펼쳐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제일 낫습니다. 거기가 주거용은 모든 사항을 기재를 다 하니까 그 주거용 나오지요. 그 입지 조건 나오죠. 입지 조건란에 뭡니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에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관리,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란. 이건 박스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 지문상으로도 이래 나열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내외부 시설 및 상태와 환경 조건을 섞어놔 버리고 뭐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에 기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이 유형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 원래도 거의 작성 실무에서 출제에 가장 유력한 것이 이겁니다. 계공의 기본 확인사항, 계공의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중개 보수 및 실비. 즉 계공의 기본 확인사항은 뭐예요? 1번부터 8번. 계공의 세부 확인사항은 9번부터 12번. 중개 보수 및 실비는 13번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늘 말씀했지만 계공의 세부 확인사항만 우리가 완벽하게 숙지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확인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럼 계공의 세부 확인사항은 미리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면 9번이 뭡니까? 실제 권리, 미공시. 10번이 내외부 시설 및 상태. 11번이 벽면 및 도배 상태. 12번이 환경 조건, 환경 조건. 이게 계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 권리, 내외부 시설 및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을 보시면서 이 네 가지 사항은 이것이 가능한 사항이다.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거는 그게 가능한 사항인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연상되는 거. 계공이 뭐 의뢰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 뭐 기억 안 나요? 자료 요구, 그죠? 그렇죠. 자료 요구. 요 계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은 뭡니까? 계공사가 이전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세부적으로 확인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공부상 조사 외에 직접적인 자료까지도 물어보자. 직접적인 사항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보자. 그래서 계공의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이건 일단 왜 세부 확인 사항이냐? 공부상으로 확인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니까. 실제 권리가 공부상 어디 나옵니까? 미공시에 관한 사항이 공부상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 전기가 어디 공부에 나옵니까? 파이프 부식됐다. 이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정도.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수업했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은 서울에서 다 이 말하면 알아먹겠나? 오늘 나름대로 표준말로 노력했는데. 갑니다. 알아듣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니 지금 봅니다. 또 오십시오. 내일 놀러 오시고 학교 가시면 그죠? 자, 뭡니까? 알아듣겠어요? 충분히 하겠지요. 요즘 그것이 한다고
더 강의 빠른 안 나오는 것 같아. 더 빠른 강의 빠른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애는 사투리가 같아 그죠? 같아. 근데 거의 알아듣는다 말은 하는데 좀 속도만 좀 줄이시고, 근데 너무 의식하면 그 선생님 본연의 스타일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식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일단은 알겠지요? 그래 보시면 이게 우리가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케이스가 이겁니다. 주거용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뭡니까? 13가지의 사항이 기재가 다 되지 않습니까? 다 되는데 비주거, 토지,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그 중에서 뭡니까? 기재가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여러분 한 번씩 수업 중에 달았는 것들입니다. 기억은 대충 나지요? 주거용 대상물, 그게 114페이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거용에는 우리 그 요약지 114페이지에 보면 주거용에는 13가지 모든 사항이 기재 다 되지만 비주거나 토지나 임목은 그 중에서 기재가 안 되는 거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수업 중에. 그죠? 그래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서식을 보면서 작성 실무. 제가 수업을 하면서 통계를 보니 우리 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2가지가 나는 지금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지도 않고 양도 많지도 않는데 10여 년 동안 계속 내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나오는 건데, 우리와 그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자, 건폐율과 용적률에 상하는 시도의 조례지 않습니까? 시군의 조례. 그런데 시험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 틀릴 것이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한다 틀리잖아요. 근데 시군의 조례는 맞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우리 오늘 배우지만 경매 파트에 경매의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인데 매각 대금의 10%. 이것도 10여 년 계속 냈습니다. 어렵지도 않잖아. 어렵지도 않는데도 왜 내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계속 내고 있어요. 틀리지 않아. 건폐율과 용적률에 상하는 시군의 조례는 맞는 말인데 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전부 틀린 실무고 그거는. 그럼 시군의 조례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그건 맞는 실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식의 작성 실무가 한 문항 또 나옵니다. 그리고 뭐 주택은 주 출입구가 방향이 뭐로 정해집니까? 안방위로 정해지고 그 밖에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가 방향이 정해지고 이런 것들 뭐 있잖아. 그죠? 그 재산세는 6월 1일을 납세하는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낸다 뭐 이런 정도. 임대차 계약실은 또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시설물은 뭐가 기재가 된다 안 된다. 서식 보면서 작성 실무. 그지? 자 그리고 잘 됐다. 이걸 안 했다 하는데 나는 했지 싶어. 나는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주거용 확인 설명서 한번 여러분들 펼쳐봐요. 그 보시면은 2번에 권리관계 있지 않습니까? 2번 권리관계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있지요. 별표 한 10개 별표 한 10개 해놔요. 원래 시험 나옵니다. 아니 원래 3월에 추가됐습니다. 이거 수업서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기본서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양식이. 기본서는 작년에 전부 다 편집했는 책이라서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요약집은 다 최신 그대로입니다. 즉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관계란에 기재입니다. 민간임대의 등록 여부 우리 서식 보시면은 그 서식 5페이지 보면은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란이 이거는 권리관계란에 기재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9번에 실제 권리관계란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기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보라시고 한 장 넘기면 되나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9번에 보면은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권리관계란에 기재하는 것이지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물을 수 있겠죠. 즉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개공이 세부 확인 사항이다 틀리죠. 왜?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권리관계란에 기재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것까지 아시면 더더욱 좋고, 그죠? 그래 보시고. 자, 이래서 우리 4가지 시험의 패턴에서
작게 잡아도 2문항, 많게 나면 3문항 정도, 4문항 다를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물 조사하기는 작게 잡아도 4, 5문항, 많게 나오면은 5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래놓고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골격을 잡아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골격을 잡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페이지 292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입니다. 1번 다음 중 공적 장부를 통한 대상물의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공적 장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므로 공적 장부를 통한 조사 확인 방법은 1차적인 방법이지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이 책을 뺏기는 강사는 나의 수강생 같습니다. 그대로 설명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대장을 통해서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대장을 통하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이게 지금 기본적인 사항에 지금 가장 뜨는 트렌드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4번 케이스가 지금 가장 뜨는 케이스인데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개를 드시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문제는 한 개씩 풀어도 됩니다. 유형별로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말입니다. 저당권하고 법정지상권은 현장 답사를 통하여서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들이다. 맞나? 그렇죠. 저당권은 등기부에 확인되는 권리잖아요. 법정지상권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할 권리잖아요. 이 질문 틀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전부 그런 식이단 말이요. 양을 많이 정하다 뿐이지. 또 역으로 토지의 면적은 뭡니까?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 맞나? 틀리죠. 왜? 지적도에는 면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낸다 이 말. 요즘 추세가. 이것도 토지 대장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나옵니다. 경계는 토지 대장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즉 요건과 충족이 필요 요건과 충족 요건이 다가 돼야 되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면은 그 질문 틀린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유행말만 해. 신문은 유행이 중요해요. 유행이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유행을 지금 힘을 키우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뒤에 문제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아요. 경계 한번 볼까요? 경계. 이 경계는 한번 좀 봐야 됩니다. 페이지 292페이지 1번에 4번 지문에 경계는 어느 공부에 나옵니까? 그러면 경계는 우리 시험에 간혹 출제되는데 경계는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 맞나요? 현실적 경계, 실제 경계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죠. 경계는 공부상 경계 기준이지 실제 경계 기준이 아닙니다. 그 우리 판례가 가장 보편적인 판례가 경계는 뭡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 상의 경계에 의해서 특정되어진다. 이 판례 기억나시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대부분이란 말입니까? 대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대부분은 뭐다? 지적도가 공부잖아요. 공부상 경계에서 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시험에 역으로 오히려 특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경계 기준이겠어요? 실제 경계 기준이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실제 경계 기준이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공부상 경계 기준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경계가 기준이겠죠. 그죠? 그래 접근하시면 돼요. 현실적 경계 기준이겠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지적도를 통해서 지목하고 경계는 나옵니다. 그죠? 그래 보시고. 다음 2번은 뭐 볼 거 없습니다. 옛날 그런 문제들이고. 3번은 대상물의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대상물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는 각각에만 언더라인은 그어 놓으십시오. 각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에는 그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을 충분하다는 일단은 여러분 답이 아닌 걸로 제쳐 놓으시고 문제를 지문을 독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뭐 필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면적은 가장 큰 필지의 뭐 지목만 면적만을 조사하면 된다. 다 틀립니다. 뭐 10층짜리 건물을 중개함에 있어서 용도는 1층의 용도만을 조사한다. 또 틀립니다. 각 층마다 각 필지마다 지목이만 지목, 면적이만 면적, 구조만 구조, 용도만 용도 다 조사하라 그 말입니다. 사투리 없지요? 사투리 없지? 없지? 의식 알아 하는 게 낫지, 그죠? 사투리고 표준말 그것도 구분 안 되나? 아, 우리 대구 분은 서울 사람 말들은 못 알아듣는다. 세법 그분이 서울 분인가? 아, 경기도. 그 서울 분 맞네. 뭐 서울 분 말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 진짜 그 말이 좀 이렇게 각 지역마다 뭐 좀 차이가 나서 걱정입니다. 근데 뭐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돼서 워낙 텔레비에서들이 많이 보편적인 말이 다 하니까 다. 그 제가 영어로 하면 딱 좋은데. 그럼요. 요즘은 그 대학교 시간 강사도 제가 솔직히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한번 그때 그 한번 알아볼 만해도 저 학사들도 학과들도 일단 우리가 뭐 산학 겸임 교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 교수님. 요즘은 석사도 명함 못 내밀고 박사를 수료는 최소한 해야 시간 강사를 뭐 얻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 보면 어렵습니다. 요즘 취업난 어렵고 박사까지 수료하려면 그래도 경비도 만만치 않는데 시간 그거 뭐 받아가지고 답이 없는데 어쨌든 뭐 그 진짜 바꾸는 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분들 가능한 한 특화된 직업을 시키십시오. 요즘은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알아보니까 군인, 경찰, 공무원이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낫습니다. 예, 뭐 진짜 제일 낫습니다. 뭐 군인, 경찰, 공무원이 제일 낫고 그리고 전문직 애들 이런 애들은 살아남고 내그지 비리비리한 이런 특화되지 않는 직업들은 진짜 힘들어요. 완전히 몸으로 때우든지 몸으로 때울 때도 없습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잘 견디시고 자제분들은 가능한 한 웬간하니까 사투리잖아. 자제분들은 가능한 한 이과 쪽으로 보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과 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공무원은 월급은 박봉 맞습니다. 밖에서 보내는 거 다릅니다. 170, 뭐 160 이래 줍니다. 초봉들이 생각보다 안 신 건 맞아요. 물론 그 수당으로서 먹고 살고 연차가 좀 올라갈수록 좀 낫긴 낫다만은 공무원 맞벌이가 또 다 됩니다. 공무원은 주로 거기 있는 애들을 만납니다. 끼리끼리. 그리고 둘이 그래 하면은 괜찮습니다. 철밥통입니다. 좋아요. 좋고. 저는 공무원은 직종이 좋은 게 아니지만 현재 이 난국에는 일단 안정적인 급여페이가 나오니까 사실 제가 소방 쪽에 후배들이 많은데 간부들도 몇 명 있는데 정말 갈 길 없는 애들이었거든. 공부도 전교 꼴찌 아들입니다. 걔네들 소방 들어갈 때만 해도 I am Tom, 썬데이가 영어로 뭐냐 일요일 이런 거 치고 들어간 애들이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센터장 뭐 말동글 2개 3개 달고 아우 뭐 요즘 어제 비는 날 한 번 시간 돼 가지고 술 한잔 하자 아들 후배야 이래 말하면 형 골프 치러 간다 우리 뭐 단장님하고 어디 좀 가야 된다. 진짜 그래요. 내가 학교 다닐 때마다 우리 학원가 애들이 그 소방간부 특채 가난한 아들 소방방재청에서 당시 소방청이죠. 돈을 대학교 급여를 다 대주고 간부 특채에서 아무도 안 갔습니다. 우리 때마다 경기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 밥 빨아먹는 그런 거 안 간다 이랬습니다. 지금 간 놈들은 팔자 다곤치 씁니다. 내 주변 없지만 간 놈들은 팔자 다곤치 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내 때 경찰은 뭡니까? 막걸리 순사. 지금 걔도 지금 서장까지 몰라도 거의 지금 뭐 발등구 2개씩은 자동 승진돼도 2개, 3개는 다 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때는 은행은 상고 나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상 나와 다 들어갔고 요즘 못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안 됩니다. 요즘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다. 어쨌든 자제분들도 잘 키우시겠지만 빨리빨리 진로를 잘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자 보시고 일단은 아시겠죠? 경계는 뭐다? 이렇게 공부상 경계 기준이다. 그리고 토지는 각 필지, 일단 대상물 조사긴 파트에는 그것을 1차적으로 조사해 보았다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아닌 걸로 봐도 무리 없다. 큰 컨셉을 그려 놓으시고 4번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 개공사는 측량, 우리 개공사는 측량의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5번 질문 좋은 질문 나오네요. 지세가 뭐예요? 지세. 경사도는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다. 맞는 말입니다. 경사도. 그죠? 그래서 꼭 좀 아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보시면 지세는 뭐예요?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한다가 옳은 실무잖아요. 시험은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는 잘못된 실무입니다. 또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래도 그것 또한 잘못된 실무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이 토지와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 여러분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다만 답은 5번인데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한다. 맞죠? 그지? 5번. 즉 건축물의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대부분 조사하는 게 맞는데 건축물의 방향이나 요 4번에 5번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4번에 5번 같은 케이스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뭡니까? 건축물 대장을 조사하는 게 이건 이해되지요? 그죠? 되는데 건축물의 방향이나 기능사항의 문제점, 건축물의 방향이나 기능사항의 문제점은 뭡니까? 이거는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건축물의 방향이나 기능사항의 문제점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한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 나올 건 뻔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방향은 1차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그건 잘못된 실무고, 건축물의 방향은 공부상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것 또한 잘못된 실무고, 건축물의 방향은 공무상 조사가 불가능하니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그건 맞는 실무다. 그 말입니다. 시험 나오는 패턴 유행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충분히 숙지돼 가지고 이해하시겠지만 건축물의 방향은 공부 없는 게 맞아요. 현장 답사가 맞는 것이, 공부 자체는 있는데 현장 답사가 맞는 것이,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게 도로망이라 칩시다. 도로망. 이게 도로망입니다. 자 도시이용계 확인서만 방향이 나옵니다. 자 동, 서, 북남 이따 가정합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래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 8, 9, 10, 11, 12 건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1번지의 건물을 방향을 조사하는데 이 1번지 방향 건물이 입구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공부상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도로 쪽으로 입구가 있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입구 나눌 수 있을 것이고 2번지는 여기 출입구 줄 수 있는 것이고 각 물건마다 주 출입구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장 답사밖에 대안이 없어요.
심지어 아파트만 해도 일자로 된 아파트는 그나마 방향이 나옵니다만은 같은 동이라도 기역자에 꺾인 아파트는 같은 동이라도 이쪽은 동양이고 이쪽은 남양 돼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지 공무상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4번은 4번이고 5번은 1번 토지의 경계에 대해서는 개공사는 측량을 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에서 조사 확인한다. 훌륭하지요. 2, 3, 4는 왜 틀린가 봅시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 만자 이런 단어 우리 일단은 색안경 한번 끼고 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만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확인하였다. 만자 틀리죠? 토지에 대해서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1차적인 조사 공부는 맞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아닌 걸로 봐도 무리 없다 그랬잖아요. 3번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로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소액 임차인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하였다. 최우선 변제권이 등기부상 확인되나요? 안 되나요? 나는 여러분 장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대한민국 등기부에 최우선 변제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보라양 보라 도라돌이 혁신 맞지요? 네 번째 지적도에 지목이 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주는 뭐예요?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차장은 그 뭡니까? 차. 이게 여러분 두문자 차문자 지적도에 배우셨잖아요. 차문자로 우리가 지목이 정해지는 게 뭐예요? 주차장 그리고 뭡니까? 공장용지장이고 그리고 공원 원. 두문자 차문자가 제일 앞에 글자냐 그 다음 글자냐 이거에 따라 그게 두문자 차문자 그럽니다. 그죠? 지적법도 안 되나? 지적법도 그건 그냥 주는 과목이다. 지적법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미안해요. 무허가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므로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지문 나오면 만점 나오겠다. 그죠? 공무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들도 조사 확인할 의무가 다 있다 그랬죠. 6번은 동일 문제고 7번 정도가 나름대로 용어 하나 어려운 게 나오네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유지 연명부를 통해서 소유권 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맞나 안 맞나요? 맞지요? 공유지 연명부가 뭡니까? 한 개의 우리가 필지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것이 공유무잖아요. 그걸 다 소유자의 개개 지분들을 다 기재했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유권 지분 맞습니다. 한 개의 필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 있다. 바로 틀립니다. 지적법 빼앗지요. 1필 1지목 추정주의. 그죠? 1필 1지목 추정주의. 2번 틀렸습니다. 3번 맹지는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이다. 당연한 말이고. 자 나오지요. 건축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였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방이나 거실 훌륭합니다. 주택 외에는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입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주택은 안방이나 거실입니다. 작성실무 알아놓으십시오. 8번은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9번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권리 제한 등기가 있는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채무 인수의 조건으로 매수하려는 경우 매도인에게 피담보 채무 확인서를 요청하여 실제의 채무액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은 이런 경우는 실제 채무액을 확인해 주는 게 맞지만 우리 대상물 조사 확인해서 옛날 복고풍의 판례인데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조사하면 되는지 아니면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액까지도 조사해야 되는지 이 말입니다.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채권 최고액만 조사하면 되나요?
채권 최고액만 조사하면 되지 실제 채무액까지는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는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두자. 당연히 맞죠, 그죠? 가등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상실의 우려가 다 있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했을 때는 순위 상승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아놔야 돼요.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가등기가 있습니다. 2번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2번에 근저당 가등기 설정됐는데 2번이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이 본등기를 실행했습니다. 본등기가 이깁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깁니까? 본등기가 이깁니다.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상승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뭐다? 매매할 때 가등기가 있으니까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니 그래도 이 집을 살래? 이렇게 물어보고 이 집을 매수할 수 있느냐? 말소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 건자에게 말소를 확인해야 되지 말소 없이 거래했다. 이 중개 가실입니다. 이 가실이죠. 본등기 실행했을 때는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상승되는 힘이 있으니까 소유권 상실입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가압류 등기가 있다는 사실과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준다. 이 맞습니다. 환매 등기가 된 부동산은 중개할 수 없으나 틀렸습니다. 환매 행위 자체는 환매권 행사는 중개 불가능하죠. 환매 행사는 뭡니까? 꼭 경매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환매 등기가 된 그 자체 물건을 사고 팔고는 거래됩니다. 중개에 개입됩니다. 중개할 수 없으나 틀립니다. 환매권도 중개할 수 있다. 뒤에는 맞는 말이고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권리관계에 우선한다. 맞지요? 왜?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시력만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10번까지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케이스가 이제 아시겠죠? 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대장 틀렸습니다. 왜냐? 지형하고 경계는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것이지 대장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다. 맞는 말입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린 지적도상의 경계에서 특정되어진다. 그죠? 즉 공부상 경계에서 특정되어진다. 리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훌륭하지요. 왜? 면적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등기부보다는 대장 중심으로 조사한다. 그지요? 그래 보시면 돼. 좀 쉬었다가 농지법부터 2교시까지는 조사 확인 끝내고 마지막 시간은 경공매하고 입찰 대리를 마무리 지어 주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297페이지 농지법부터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어줘요.